안녕하세요. 저희는 카트린 하르트만의 의정 환경 분야를 책임지고 발표하게 된 MP조의 김윤주, 배소현, 이한희입니다. 발표에 함께 참여해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 책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책에 대한 간단한 내용 소개, 각자 산업 분야를 나누어 그린워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마지막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 단어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저희가 선정한 책의 주제이기도 한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이란 친환경을 뜻하는 그린과 진상을 은폐한다는 뜻을 가진 화이트워시의 합성어로 한국어로는 위장환경주의 또는 녹색 분칠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경우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럼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만의 직무인 환경과 경영의 연결점을 훑어본 중 그린워싱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다른 책 중 서로의 진로를 융합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에 단순히 진로와 연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선정하기 위해 해당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뀌는 환경에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면서 산업별 그린워싱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택한 책은 작가이자 기자인 카트린 하르트만의 저서 위장환경주의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기업들의 그린워싱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정부와 국가의 환경 문제 은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PPT에서 소개할 일들을 한 채 끊임없이 써내려갔기 때문에 훨씬 설득성 있게 다가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각각가 자세히 다루는 두 가지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회사 BP의 석유 유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태양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0년 4월 미국 멕시코만 해안에서 석유 시초산 디버터 호라이즌호가 폭발해 심각한 원유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의 생태계는 사실상 전부 파괴되고 말았는데요. 대부분이 연례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도 BP와 정부는 친환경 기술을 사용한 덕에 해결되었다며 역사적 규모가 가장 큰 석유 유출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숲 파괴를 촉진시키는 파괴 산업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생활용품, 예를 들어 휴지 같은 것을 만드는 데에는 종려류가 사용됩니다. 종려류를 다른 말로 판유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판유를 열대우림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판유의 빠른 생산을 위해 환경 단체들의 눈치를 피하여 열대우림에 불을 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인도네시아 숲의 67%가 파괴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 또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책을 읽은 뒤에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그린워싱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요. 저는 전자기기 산업 마케팅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패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종이 나오게 되면 신제품의 판매를 위해서 이전의 버전을 폐기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버리면 폐기물이 되겠죠? 이 전자 폐기물이 썩으면 사람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유기오염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들은 검색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들의 폐기물 처리 방식이 친환경적이라는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재 산업의 그린 라벨링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 라벨링이란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친환경, 에코 등의 용어가 근거 없이 남용되거나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 광고로 적발된 기업의 건수는 2022년 110건에서 멈추지 않고 2023년 4,940건으로 그린 라벨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산업적 산업의 근거 없는 녹색 주장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 참고한 논문, 제품에서 표시된 녹색 주장과 그린워싱 분석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시장 조사를 통해 7종의 제품군 총 372개의 제품을 분석했는데요. 37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녹색 주장은 총
609건이었습니다. 그중 약 47%인 278건은 그린워싱의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었는데요. 복수의 그린워싱 유형에 해당하는 녹색 주장을 중복 계산하면 그린워싱 사례는 총 335건이 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인 43%를 차지하는 것은 녹색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없는 정보의 경우입니다. 이 중 29%가 자연, 내추럴, 빅텍, 에코 등 용어와 문구가 정확한 기준이 없어 막연히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그린워싱 시뮬레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자는 총 70명으로 여러 복자인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눈앞에 카페가 보입니다. 캡슐 커피를 판매한다고 메뉴판에 쓰여 있는데 맛도 여러 가지인데다가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커피를 구매하시겠습니까? 구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단호하시네요. 응답자의 56.5%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캡슐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캡슐을 수거하여 친환경적으로 알루미늄을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린워싱이라는 거죠.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하여 브랜드의 기념일을 축하해봅시다. 음료를 구매하면 리유저블 컵에 담아준다고 합니다. 컵까지 준다는데 여러분들은 구매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구매한 음료를 종이 빨대로 마실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사용해볼지도 한번 골라봅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컵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사용자가 빨대 사용을 택했습니다. 이 문항은 스타벅스의 리유저블 컵 증정 이벤트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열린 이 이벤트에서 소비자에게 증정되는 컵은 PP 소재로 일반 플라스틱 성분과 동일했습니다. 또한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이 약 5.5배 많기 때문에 친환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저 가게 안에 멋진 상황이 보입니다. 집에서 쓰던 건 3년 전에 산 건데 새로 살까 고민입니다. 이번 건 정말 오래 사용하자는 마음으로 구매해보시겠습니까? 아쉽게도 이 항목에는 응답자의 77.1%가 가구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구 문항은 이케아를 상정하고 만든 것인데요. 환경 단체인 어스 사이트를 통해 이케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인 카파트산 산맥에서 불법 벌목을 흠모한 사실이 공개당했습니다. 자, 외출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옷도 한번 입어봐야겠죠? 마침 눈앞에 있는 의류 매장에서 세일 중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옷 한번 입어볼까요? 이 질문에 71.4%의 사람들이 옷을 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문항은 스파 브랜드인 H&M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H&M에서는 친환경 컬렉션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조사 결과 친환경 기준을 훨씬 넘어가는 합성 섬유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섬유 함량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린워싱이죠. 땡볕 아래를 걸어 목이 마르던 차, 시원해 보이는 보숭아 아이스티가 눈에 들어옵니다. 운명이라는 생각에 구매를 할까 망설여집니다. 여러분들은 마시겠습니까? 응답자의 55.1%가 아이스티를 구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해당 아이스티 사례는 기업 유니레버의 사례입니다. 유니레버는 세계에서 판매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종려나무 재배를 위해서는 산림 벌목이 불가피한데 이는 환경 파괴와 동시에 거주민의 삶의 풍성까지 없애버리는 행동입니다. 고로 그린워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의 질문을 진행해보았는데요. 그중 여러분은 설문조사에서 2개의 항목에서 잘못된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린워싱에 대해 공부한다면 앞으로는 대기업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훌륭한 녹색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훌륭한 녹색 소비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해봅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마지막은 소감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단어만 들어보고 개념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 책숲 활동을 진행하면서 자세한 사례까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의 제 친환경 생활이 어땠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입지를 작성하며 그린워싱에 대한 생각을 매 회차 정리하고 일상생활 속 그린워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그린워싱의 실태를 알고 경각심을 키울 수 있어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그린워싱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는데요. 그러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전 환경을 위한 진정한 기업이란 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등 다양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야별 그린워싱을 조사하며 생활통에 그린워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 또한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MP조의 김윤주, 배소현, 이한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네. 이거 제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문조사 게임을 저희한테 물어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게임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그러니까 뭐 선택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선택했는데 갑자기 맞아요, 아니에요, 막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린워싱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무슨 사실 내용인지 이해 못해가지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맨 처음에 기획했던 거 아포칼립스 게임이었는데요. 오. 근데 이걸 발표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워싱 시뮬레이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배경 설정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구를 지켜야 돼요. 네, 지구를 지키려면은 우리가 이 거짓 광고를 하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속을지 안 속을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총 5개를 드린 건데 그중에 2개를 잘못 선택했죠. 네. 지구가 지금 40%가 파괴가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임이었습니다. 앞에 수민이가 질문해준 내용이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설문조사 문항에는 그린워싱 또는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구매용품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지만 있었는데 발표에서 어떤 이유로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다고 인식을 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질문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 문항에는 그린워싱이나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한 언급은 없고 단순히 물건을 구매할 것인지 구매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한 선택지만 있었는데 발표에서는 학생들이 2개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가져온 사례들이 5개 다 그린워싱 기업의 물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그린워싱이나 환경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기업은 조금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함께 겸사겸사 알아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질문입니다.